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이제 16일부터 수시 1차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 준비 꼼꼼하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번 2013 대입은 정시에 대한 부담으로 수시 경쟁률이 아주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충원 합격자는 정시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파악해서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수시 1차 집중 상담 마련했습니다. D-3일 수시 1차 집중 상담을 주제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내셨죠?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오랜 진학 노하우로 입시 핵심을 짚어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비전과 멘토 대표로 계신 하귀성 선생님, 청원여고 선생님이자 전국 진학지도협의회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박문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뿐만 아니라 지상파 DMB 그리고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수시 지원 전략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수시 진학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제작진과 수험생 간에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성적과 비교 활동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분석한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전화 연결돼 있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세상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탐사보도 PD를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프로그램 PD를 꿈꾸고 있는 탐사보도 프로그램 PD라 굉장히 구체적인 꿈을 갖고 있는데요. 요즘에 수시 원서 접수 준비하느라 많이 바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던가요?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데 눈에 띄는 그 외 활동이 별로 없습니다. 원하는 대학 전형의 지원 가능 여부 그리고 세계 다른 적합한 전형이 무엇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하귀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학생부 그리고 비교 활동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함승진 학생 내신 성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학년 1학기 기준으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 등에서 모두 1등급 받았고요. 1, 2학년 때 포함하면 전학년 내신 평균이 국어 교과가 1.54, 수학이 1.71, 영어가 1.5, 사회 교과가 1.18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평균 등급은 1.43 정도 나오는 친구고요. 6월 모의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언어 영역은 2등급 맞았고 수리나 영이 2등급, 그 다음에 외국어 영역도 2등급입니다. 사회문화 1등급이고 정치, 경제지리는 각각 2등급 맞았는데 7월 모의고사에서는 일단 졸업생이 가담하지 않았던 시험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등급 향상은 있습니다만 재학생들이 유념하셔야 될 거는 9월에 또 졸업생이 들어온다는 거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비교 활동도 살펴볼게요. 네, 교내 활동 먼저 보겠습니다. 1학년, 2학년 때 방송반 활동하셨고요. 3학년 때 역사탐구반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학의 날 행사에서 우수상, 또 영어 UC시대에서 은상 받았습니다. 논술능력평가대에서도 장려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의사소통 능력평가에서도 장려상, 그 다음에 방송기술 관련된 특기상 등 한 18개 분야에서 상이 굉장히 많고, 교회활동 바로 이어 보시면 역시 리더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하셨고요. 그 다음에 동아방송예술대학에서 국제영어 영상 연기 캠프 참가하셨던 것도 좀 눈에 띕니다. 특기사항으로 다음에 보시면 한국사 능력 상급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영어 의사소통 능력평가 2급 있고, 그 다음에 국어 능력 인증시험에서 4급. 지망하시는 대학은 서강대, 중앙대, 그 다음에 한양대, 성균관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보니까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거 내신 성적이 3학년일 때 상당히 좋은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방송 PD를 꿈꾸다 보니까 이 방송 관련 활동들이 상당히 다양한 활동을 했던 게 눈에 띄입니다. 네. 일단 성적과 비교과를 보면서 우리 학생의 장점, 단점 좀 분석. 일단 목소리에서도 네. 굉장히 패기가 느껴지죠. 그렇죠. 네. 예. 일단 뭐 조은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3학년 1학기, 1, 2학년 성적보다는 3학년 1학기의 성적이 굉장히 향상됐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로 목표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욱더 뚜렷해졌다라는 게 입학사정관들이 볼 때 조금 괜찮지 않냐 이렇게 보고 목표에 맞는 이제 본인은 비교과 활동 많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목표에 맞는 지속적인 비교과 활동이 지원 학과와의 연계성에서는 조금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지고 보완할 점은 일단 희망하시는 대학 가운데 수능 최장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수능 준비는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게 우리 친구에서 전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자, 진로도 명확하고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경우 희망대학에 지원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학생이 이제 지망하는 대학이 여러 대학이 있는데 대학별로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강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원서 접수는 입학사정관 전형이지만 9월 5일에서 9월 8일까지 접수가 되고요. 커뮤니케이션 학부 생각보다 인원이 적게 뽑죠. 8명 선발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난해 2012학년도 경쟁률을 보면 17.1대1 정도 나타났었고요. 일단 전형 방법에서는 1단계 교과하고 서류를 통해서 3배수 또는 5배수 뽑는데 일단 교과가 약간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조금 염려가 되고요. 2단계 만약에 내려가시 되면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이 이제 어떤 당락의 어떤 주요 요소가 되는데 자신의 목표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관련 활동을 꾸준히 해온 학생이니까 면접을 만약에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서강대학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최장력 기준이 네. 또 세경력 2등급 되고 있거든요. 네. 6월 기준으로는 원수회가 되고 있으니까 네. 더 향상시키면 일단 1단계 통과가 관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중앙대 다빈치 인재 전형 두 개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는 균등형하고 재능형으로 나눠서 뽑는데 신문방송학부가 8명 선발합니다. 서강대랑 거의 비슷한데 1단계는 서류 100입니다. 3배수 통과하고요. 2단계 내려가면 서류와 면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학은 최장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최장력 기준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경쟁률이 무려 81.57대 1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상향 지원에 해당되는 대학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이 서류와 학생부를 가지고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대학은 한양대학교 브레인 한양 전형입니다. 자, 이 전형도 역시 원서 접수는 9월 5일에서 9월 8일까지. 다시 말하면 9월 4일날 모의수능 끝난 다음에 지원할 수 있겠죠. 사회학부 20명 선발하는데요. 입학사정관이 종합평가합니다. 전년도 경쟁률은 9.6대 1이었는데 이 대학에서 주요한 변수는 일단 단계별 전형이 아니니까 결국은 입학사정관이 뭐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전형이거든요. 서류 평가하는 건데 여기는 일단 수능이 돼야 돼요. 원수회 또는 언해탐에서 등급합이 4가 되면 이거 다시 말하면 2개는 1등급이어야 되고 1개는 그렇네요. 2등급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6월 성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전형에 지금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조금만 향상시키면 솔직히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 처리 기준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경험이 있는가 이런 면에서는 우리 친구가 지금 경험치들이 많거든요. 두 번째는 지원 전공과 관련돼서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느냐. 아까 우리 질문에서도 사회 문제에 관심을 표현했거든요. 그다음에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전공 관련돼서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실용인 영역에서 성적이 좋아야 되고 또는 교양인 영역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 한양대학교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는 우리 친구가 부합한다고 봐요. 이제 문제는 아주 높은 수능 최장력 기준이다. 그러면 이제 남은 87일 동안 뭐 입학사정관 전형에 여러 가지로 서류 준비나 자기소개서에 부단히 바쁘셨겠지만 수능 준비 꼭 챙기셔야 되는 게 아마 한양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최적이 좀만 맞출 수 있다면 경쟁률을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학생 성균관대 지금 사회과학 계열도 지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네, 이것도 뭐 화면 통해서 잠깐 보시면 성균관대가 이제 지난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또는 리더십 전형, 자기 추천자 전형을 올해는 이제 통합했거든요. 그래서 성균 인재 전형이라고 뽑죠. 성균 인재 전형 뽑는데 여기 사회과학 계열로 뽑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습니다. 85명 뽑고 우선 선발할 때는 서류 100%로 50% 먼저 뽑고요.
그리고 일반 선발에서는 서류하고 교과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균인재 전형이 뭐 학생들도 알겠지만 대학에 이제 사전에 그 우리가 뭐 사전 질의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엄청난 학생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네. 올해 가장 많은 이제 학생들이 좀 질문하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뭐 그도 그럴 것이 최장력 기준이 일단 우선 선발에서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선발로 내려가면 언수의 등급합이 6입니다. 네. 등급합 6이니까 하나는 3등급이 나오면 그렇죠. 1등급, 2등급 나오면서도 네.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형도 함부로 합격을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네. 네. 경쟁률이 좀 많이 향상 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기대를 한다면 서류로 1단계 우선 선발되는 우선 선발, 거기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소개서 네. 그다음에 추천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수한 학생이고 그리고 또 활동도 참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지원하는 학교의 또 지원 여부를, 그러니까 합격 여부를 점쳐봤을 때는 또 굉장히 또 많은 걸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학생인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네. 우리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학교 외에 어떤 전형을 좀 추가로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뭐 옥새를 비춰서 뭐 똑똑한 학생이니까 네. 이게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3장의 카드를 뽑는다 그러면 6장 가운데 나머지 3장도 입학사정관을 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전형을 모색할 것인가 고민이 될 텐데 네. 일단 수시 지원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의 수능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7월이나 10월에 보게 되는 교육청 모의고사가 아니라 네. 재수생, 졸업생이 다 가담하는 6월 시험과 9월 시험에서의 이제 합작된 성적을 가지고 본인의 정시 가능성을 먼저 타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입학사정관 전형들이 일부 대학들이 대다수 9월 모의 수능 이후에 원서 접수를 네. 받는다는 측면도 학생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좀 돕는 그런 일이 아니겠나 싶은데 제가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하나만 더 추천드리면 일단 뭐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여기 전형도 전경대학에서 73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네. 많은 모집단이고요. 1단계 3배수로 서류 통과하고 2단계에서 면접 보는데 일단 이 대학 역시 최장력 기준이 없습니다. 없다. 상당히 높은 경쟁률인데 그러나 경쟁력 있는 내신 성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경쟁력 있는 비교과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3개 대학에 만약에 여기 경희대학까지 4개 대학 그러면 이제 나머지 대학 아니면 5개 대학이라면 나머지 전형은 뭘로 해야 될 것이냐 아마 상위권 학생이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학생한테 뭐 질문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네. 논술 준비를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는 대학 예를 들면 수능 직후에 11월 10날 혹은 11일 날 아니면 여기 좀 부담스럽다. 네. 그러면 이제 아예 한 주 넘겨서 11월 17일 날이나 18일 날은 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논술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데 아마 추가적으로 논술 전형의 원서를 써놓고 그리고 논술 전형에 쓸 때는 전공 적합도 이런 거 따지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소신껏 밀고 나가면 지금 생각하는 과들이 너무 높아요. 예. 그러면 이제 논술 전형에서는 좀 합리적인 학과 선택을 하면서 경쟁률 추이를 보고 결정하는 것도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네, 선생님께 더 여쭤보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어떤 건가요? 성균관대학교에 논술 전형을 준비했었는데 네. 전공 예약제라는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지원해 보려고 해요. 예. 근데 전공 예약제를 하는 경우는 경쟁률이 많이 세다고 들었는데 네. 일반 전형하고 전공 예약제에 따른 전형하고 어떤 경쟁률 차이가 심한지. 네. 지금 성균관대를 논술 전형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 예. 네, 지난해까지 성균관대 전공 예약제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비인기 학과 네. 이런 네. 것들이 있었고 올해는 이제 사회과학대에서도 일부 학과를 빼서 네네. 뭐 통계학과나 아니면 심리학과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가 유념할 점은 성균관대학교는 단과제로 뽑기 때문에 일단 1학년 때 가서 학부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네. 측면 때문에 전공 예약제로 과를 지정해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학과들이 극명하게 비인기학과와 인기학과로 구분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모의 수능 9월 모의 수능이 불안전했을 때 어떤 심적 위축은 더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저라면 전공예약제로 뭐 10명에서 한 15명 내로 뽑는 전공예약제 학과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모집 단위가 큰 아무래도 경쟁률 차이에서 뭐 큰 차이가 날 수 네네. 있습니다. 그쪽으로 아마 지원하는 게 마지막까지 수능 준비할 때 위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말씀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전략으로 이번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꿈이 분명한 우리 학생입니다.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방송계 프로듀서를 꿈꾸고 있는 학생이고요. 3학년 1학기에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성적에 대한 향상도가 있고 특히 전공 적합도에 대한 활동이라든가 지망 지금 진로에 대한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에 대한 철저를 기하고요. 아울러서 입학사정관의 전형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 충족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따라서 논술 전형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대학의 전형을 말씀드리면 서강대학교 학교생활고시자 전형, 한양대 브레인 한양 전형,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 그리고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인재 전형. 우리 학생이 원하는 전형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요. 아울러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논술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을 위한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아나운서가 되어 정감 있는 목소리로 국민들과 소통하기를 꿈꾸는 고3 여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로서 정감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방송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어떤 점이 좀 가장 힘들어요? 공부하긴 괜찮나요? 네, 공부하는 것도 주변에 친구들 분위기도 있고 또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힘든 감도 있어요. 지방이어가지고 솔직히 정보 같은 것도 좀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아, 고향이 어디예요? 네, 여기 경남 창원이요.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네. 자, 입시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네, 제가 입학사정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혹시 제 성적과 비교과 활동으로 어느 대학과 그리고 전형에 이렇게 지원하면 괜찮을지 솔직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한테 적합한 전형을 찾고 싶어가지고 상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 박문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교과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내신 성적인데요. 3학년 1학기 성적을 보겠습니다. 국어가 3등급, 수학이 3등급, 그리고 영어가 3등급이고요. 그리고 사회 과목들은 근현대사가 2등급, 한국지리가 3등급이었네요. 모의 수능 성적은 6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언어가 2등급이고요. 수리 나영이 4등급, 외국어가 3등급, 그리고 탐구 과목들이 근현대사가 2등급, 한국지리가 4등급, 사회문학 1등급, 그래서 전반적으로 2등급 정도 내외고요. 수리 성적이 조금 낮은 편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 분석합니다. 네, 교내 활동 우선 보면 2학년 때 학급 반장, 3학년 때 학급 부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활동에서 교집안 회장을 하는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수상 내역으로는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글짓기 부문, 사회문화 경시대회, 그리고 우리말 십자풀이 장려상 여러 가지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교회 활동을 보면 지역단체 청소년 기자단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2011 전국고교생 방송 캠프 참여, 그리고 자격증으로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샤프란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망대학으로는 1지망에 이화여대 언론홍보 영상학부를 지망했고요. 2지망으로는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또는 한국어 문학부, 그리고 3지망으로는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함께 보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선생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우선 항목별로 좀 구분해서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신 성적을 보면요. 1학년 때 한 2.4등급, 그리고 2학년 때 한 2.8등급. 지금 3학년 성적이 제공되어 있지 않지만, 이 정도로 봤을 때 3학년 성적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성적 평균 등급은 한 2.6등급입니다. 이 정도 성적이면 사실 학생부 중심 전형을 가지고 인서울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대들도 학생부 중심 전형이 수시 2차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굳이 이 정도 성적권을 가지고 서울시를 지원한다면 서경대학이나 한성대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다면 지금 중상위권에 있는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죠. 정시로 간다면 사실 서울 시내에서는 좀 고르기가 좀 애매한 수익이 좀 낮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대 모형인 언해탐 전형 이런 쪽이 좀 유리한 전형으로 보이고 있고요. 비교과를 보면 비교과는 사실 이 친구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로가 우선 아나운서라는 게 방송적으로 명확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이라는 것이 또 무기가 있습니다. 동아리 반장이라든지 아니면 학극의 반장, 부반장을 한 경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글쓰기에서 수상한 경력들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수시 1차 전형 이제 첫 접수가 이제 8월 16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수시 전형 지원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특히 우리 학생처럼 3등급 때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좀 그 지원 전략 짜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진로 목표는 분명하지만 내신 성적에 대한 경쟁률은 지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아주 뭐 강점이 있어 보이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시 전략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좀 그 고려사항을 해야 되는지 좀 잠깐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뭐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나 다시 한번 원론적인 걸 짚어서 본다라면요.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좀 파악하고 그 전형을 가장 부각시킬 네. 수 있는 전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논술 전형을 얘기를 든다면 사실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가장 높습니다. 사정관 전형은 일부 대학에 좀 높은 편이지만 그래서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전형, 논술을 실향하는 전형이 가장 경쟁률이 높은데요. 그걸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본다라면 학생들이 많은 전형 중에서 그리로 몰린다는 뜻은 굳이 그냥 단순히 최저를 맞추고 나서 그냥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학생부 성적이 아주 낮지도 않고요. 아주 높다라면 사실 학생부 중심 전형이나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을 하겠지만 실제 논술 전형에 많이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그런 이제 준비도하고 연관지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장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교과에서는 진로 목표가 명확한 것, 그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실 지원한다는 건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명확한 것에 대해서 활동이 내가 어떤 것이 가장 뚜렷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더십 활동을 제가 뛰어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리더십을 부각할 수 있는 전형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상태에서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대학들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네. 우선 이화여대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는 미래인재 전형을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요. 전형 방법으로 우선 선발 20%, 서류 100%를 뽑고 있고요. 일반 선발로 80% 학생들을 1단계는 서류 100% 4배수로 뽑고 2단계는 서류 80과 면접 20으로 뽑고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 우선 선발은 없지만요. 일반 선발에서는 2개월 2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요. 교과 및 교내 활동에서 했던 본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인재상에 부합한다. 다시 얘기하면 학교 생활을 원만히 잘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능력을 검증받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들을 원하고 있는 전형이 바로 이화여대의 미래인재 전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숙명여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는 두 가지 전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자기 추천자 전형입니다. 1단계 3배수를 서류 심사로만 뽑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면접 구술 60%하고 1단계 성적 40%로 뽑습니다. 자기 추천에서 볼만한 것은 바로 인문 역량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2단계 면접 구술 시험에서 에세이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세이 능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 사실 1단계를 통과하고 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이 전형이 되겠고요. 학교장 추천 리더십입니다. 1단계 3배수를 학생부 60과 서류 40을 뽑고 있는데 다른 전형과 다르죠. 학생부 60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전형에 비해서 조금 더 학생부를 정량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전형에 비해서 좀 폭이 좀 좁다라는 것이 특징이 될 수 있고요. 2단계에서 면접 구술 60% 그리고 1단계 성적의 40%를 가지고 뽑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신여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대도 두 가지 전형을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성신 특성화 인재 전형입니다. 미디어문화 쪽인데요. 1단계 3배수 서류평가 100%고요. 2단계 서류평가 40 그리고 면접 60을 통해서 뽑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특성화 인재 전문가를 뽑는 것입니다. 다른 전형이 아닌 이 전형에서는 보편적인 학생이 아니라 전문가 이쪽 전공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미리부터 준비가 되어 있고 잠재력이 충분히 가능한 전문가를 뽑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성신 리더십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 1단계 서류평가 100, 그리고 2단계 서류평가 40에 면접 60으로 뽑는데 이건 당연히 두드러져 있죠. 리더십. 그러니까 학교에서 했던 경험들에서 리더십이 충분히 발현돼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성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뽑고 있는 전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역인재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1단계 서류 100,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서류평가 40에 면접 60으로 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지만 고교별로 5명의 학생을 먼저 선발해가지고 그리고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형과 달리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한 학생들이 많이 뽑히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 여대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대 그리고 성신여대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대학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 박문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좀 추천할 만한 전형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요 정도 성적권의 학생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내신도 한 2등급 정도 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학력 기준 2개 2등급 정도 충분히 네. 충족을 한다. 그렇다면 사실 눈이 좀 많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낮춰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상향적인 부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대신에 조금 양해를 해주실 부분은 학과를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가. 왜냐하면 그 미디어 쪽, 그다음에 언론 홍보 쪽 이쪽은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워낙 선호한 좀, 쪽이고 예. 그 성적도 사실은 입사학사정관 전형이지만 조금 다른 전형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꼭 굳이 사실 여기 전형운전 안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미디어 학부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그것을 고려해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선 입학사정관 전형을 좀 추천을 좀 해드릴 텐데요. 입학사정관 전형 우선 최저학력 기준인 이화여대 미래인재를 좀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전형에 비해서 여대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 좀 낮다라는 네. 거, 상위권 대학에 비해서 낮다라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학을 추천해보고 싶고요. 이 대학과 유사한 전형이 바로 중앙대 다빈치형 이제 뭐 균형형이라고 얘기하는 네.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외대 HFS 글로벌 인재라는 전형, 이것도 같이 최저가 없지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대학의 특징이 바로 골고루 잘하는 학생을 네. 원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이 초점이 나는 골고루 학교 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나는 리더십이 좋을지를 좀 판단해서 좀 할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사 전형 중에서 최저가 적용되지 않는 전형들 3개를 좀 추천을 해드릴 텐데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하고 그다음에 숙명여대 자기추천자 그리고 성신여대 성신 리더십 부사를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전형을 추천을 드리면서도 이제 선택을 좀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서류를 마무리를 합니다.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서류는 돼 있을 거예요. 네네.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2단계 면접을 했을 때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서류를 꾸미고 그리고 네. 면접을 준비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수월하고 합격성이 높습니다. 그냥 무조건 좋아하는 것을 준비하기보다는 그래도 본인의 장점에 부합되는 쪽이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면 이제 논술 전형도 추천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학생 그 최저학력 기준 2개 2등급이 겨우 네. 되거든요. 네. 사실 그렇다면 올해 그 논술 전형의 특징은 우선 선발이 좀 우세합니다. 일반 선발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좀 고른다라면 우선 선발의 최저가 높지 않은 대학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최저학력 기준이 좀 없거나 낮거나 하는 전형을 좀 추천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을 좀 적합한 걸 이제 네. 본인이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경희대학교하고 숙명여대 그리고 홍익대를 추천해 주시고요. 추가로 이제 건국대와 동국대를 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만 더 하나만 더 추천을 해드리면요. 사실 숙명여대 학교장 추천 리더십을 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서류 중심 전형인데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학생은 리더십 쪽이 그래도 어필하기에 좋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생잘 들었죠? 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리더십을 좀 강조한 전형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오늘 선생님 조언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 믿고 끝까지 체력 관리 잘하셔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아나운서를 꿈꾸는 우리 고3 장세현 학생입니다. 전형을 선택할 때 본인의 장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 학생 전공적합도에 대한 활동들 열심히 해서 비교과에 대한 부분이나 학교의 리더십 활동 돋보입니다. 그래서 장점에 맞는 대학들 그리고 대학을 선정하게 되면 각 전형에 대한 인재상을 꼭 확인하시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습 계획서를 좀 쓰기 바랍니다. 자,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갔을 때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학교 중에서는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그리고 수능 최저가 미적용되는 학교 중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숙명여대 자기추천, 성신여대 성신 리더십 우수자 전형,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전형, 균형형, 한국외대 홉스 글로벌 인재 전형을 추천드리고요. 아울러서 서류 전형으로 숙명여대 학교장 추천 리더십 전형 그리고 만약에 논술을 좀 준비했다면 수능 최저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희대, 숙명여대, 홍익대를 추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찾아온 고등학교. 지금까지 19년, 18년 살아오면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적었다는 거지, 그만큼. 자기가 뭐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안타까운 거야. 자신이 겪었던 입시의 어려움과 합격 노하우를 꼼꼼히 알려주는 이 여학생이 오늘의 주인공, 아주대학교 육진솔 양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정보나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저와 이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아주 에이스 전형에 합격한 육진솔 양의 합격 보감. 지금 시작합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에 합격해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된 육진솔 양. 청소년 심리 상담사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차근차근 나온 진솔 양에게 입학 사정관 전형은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전형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반장 활동, 또 정규 학생회장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또 공부로 인해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컸을 때 조금 더 학생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조금 더 근본적인 심리학 공부가 하고 싶었고, 또 저의 고등학교 때 경험과 또 저의 장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전형인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진솔 양이 합격한 아주대학교 아주 에이스 전형은 모집 단위별 인재상과 특성에 맞게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개념 전형인데요.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3배수 이내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20%와 심층 면접 성적 80%를 합산해 합격자를 가리게 됩니다. 아주 에이스 전형은 학교 생활에 충실한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교과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갖춘 학생, 그리고 지원학과와 관련된 교내 활동들을 성실히 수행한 학생, 그리고 인성적인 측면까지 갖춘 삼박자를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평소 교회 활동보다 교내 활동을 충실히 했던 진솔 양. 청소년 심리 상담사가 꿈인 만큼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초대 학생회장, 전국 고교 학생회장 리더십 연수, 화성시 청소년 리더 토론회 등의 비교과 활동을 통해 열정과 가능성,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점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반장 활동, 정규 학생회장 활동,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기자단 활동과 다문화 가정 멘토링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고등학교 때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 더 발전이 되고 또 좋은 경험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주대학교 입학 사정관 전형의 기본이 되는 자기소개서. 진솔 양은 자신이 경험한 일들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솔직히 표현했는데요. 진솔 양의 진실된 모습은 입학 사정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인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해서 자기소개서를 써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신이 했던 활동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자신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그렇게 자세하게 연결지어서 써내려가면 좋은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될 거예요. 발표와 질의응답, 개인 면접으로 이어지는 아주 에이스 전형 심층 면접. 학과에 대한 관심과 주도적으로 해온 노력들이 입학 사정관들에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솔이는 무엇보다도 학교 생활을 굉장히 주도적이고 성실하게 임했던 학생이고요. 또 단연간의 리더십 활동, 봉사활동, 교사 선생님들의 평가를 통해서 대인관계적인 역량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학생입니다. 무엇보다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를 하고 어떠한 활동들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진솔이가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 공부뿐 아니라 밴드 활동을 통해 음악 심리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있다는 육진솔 양. 후배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조언을 덧붙이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꿈에 대해서 꼭 한 번씩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신에 대한 고민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자신의 열정을 자기소개서를 통해 나타내고 또 면접을 통해 나타낸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여러분 화이팅! 청소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 상담사가 꿈이라는 육진솔 양.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넣어주고 희망을 그려주고 싶다는데요. 진솔 양의 아름다운 계획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길 기대합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화학을 정말 사랑하고 질병을 연구하는 의과학 연구원이 되고 싶은 고3 남학생입니다. 네, 화학 관련 연구원이 또 희망일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입시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던가요? 일단 지금은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거랑 자기소개서 쓰는 게 좀 제일 힘들어요. 네. 자, 맞는 지원 대학은 좀 생각을 해봤습니까? 네, 지금 그거에 맞게 정리는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 하귀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학년 1학기까지 과목별 평균 등급을 좀 보겠습니다. 국어교과가 3.23, 수학이 3.17, 그 다음에 영어가 3.9이고요. 과학교과가 굉장히 좋죠. 네, 다른 교과에 비해서 2.85. 네. 그래서 내신 성적은 평균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은 3.29 등급 정도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6월 모의 수능 보시면 일단 언어, 수리, 외국 각 4등급 나왔고 내신에 비해서 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교과에서는 화학원이 2등급이고요. 생물원이 3등급, 화학주에서는 4등급 성적이 보여집니다. 네, 비교과 활동입니다. 네, 비교과 활동, 교내 활동부터 보면 1학년, 2학년 때 학급 부회장을 맡았었고요. 역시 화학부 개발 활동을 수행했었다. 그 다음에 수학경치 또는 과학경치 동상, 또 과학과 수학 관련한 교과 등에서 23개 부분에서 수상한 것들이 좀 눈에 띄고요. 교회 활동 보겠습니다. 과학교과 체험활동, 기장활동도 했고요. 인천과학문화축전에서 표창장 받았죠. 교육감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 그 다음에 사이언스데이 참가한 것도 좀 눈에 띄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수동아리상을 수상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창의체험 페스티벌대회에 계속 참가해가지고 꾸준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망대학은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화학과,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화학과 아주 에이스 전형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그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보다는 좋고 또 모의고사 점에서 과학 부분이 상당히 네. 좀 좋아 보입니다. 역시 이제 전공적합도에 대한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보면서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예, 3학 1학기 과목별 내신이 조금은 주춤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일단 3학 1학기가 내신 성적을 좀 과목별 등급을 보면 주요 교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4개 교과에서 3.29등급 아까 말씀드렸고 수학, 영어, 과학으로 해도 3.3등급 거의 비슷합니다. 네. 전교과는 3.17등급이 나오고요. 학생의 장점을 좀 분석하면 목표가 일단은 확실하다는 거. 네. 거기에 따른 다양한 활동이 계속적으로 전개됐다라는 게 좀 눈여겨볼 만하고요. 무엇보다도 1학년, 2학년 때 화학부 활동을 했는데 이 개발 활동을 교내에서만 머무른 게 아니라 교외까지 네. 확대시킨 게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네.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은 일단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기에는 교과 성적이 좀 낮다. 네. 예, 그러면 우수한 비교과 활동으로 얼마만큼 상세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서류에서 어떤 친구가 고민하고 있는 네네. 스토리가 되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네네. 이런 점들로 보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화학과를 지망하는데 관련된 활동이나 어떤 교과 성적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교과 성적이 전체적으로는 약간 좀 불안해 보인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하고 지망하려고 하는 대학에 대한 분석, 그 전형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입학사정관 전형이긴 합니다만 상위권 대학에서는 서류나 활동 내용만큼 중요한 게 교과 성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질문했던 경희대는 서울에도 이제 자연과학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캠퍼스에도 공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교과 성적 부분 때문에 네. 경희대를 지원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 캠퍼스에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화면 통해서 좀 보시면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16일에서 22일까지. 경희대가 이제 9월 모의 수능 전에 네. 원서 접수를 하는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응용과학대학이 있습니다. 응용수학이나 응용물리나 응용화학이 있는데 일단 가셔서 세부 전공은 응용화학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1단계 3배수로 선발할 때 서류 100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면접이 40% 들어가는데 최장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1단계 통과하면 면접에 합격이 달려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서류에 기초한 내용을 확인하는 또는 학과에 대한 열정을 보는 인성 면접이 있고 그리고 학업 적성 면접이라고 해서 사전에 출제한 2문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30분 동안 준비한 다음에 발표하는 면접이 있거든요.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좀 준비를 해 두시면 그럼 물론 이제 면접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건 자기소개서를 네네. 매력적으로 네. 좀 구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질문하셨던 아주대 에이스 전형 화면을 통해 좀 보실 텐데, 자, 이 전형 역시도 8월 16일에서 22일까지 원서 접수를 시행을 합니다. 관련 학과는 화학과 6명, 화학공학과 8명, 응용화학, 생명공학 12명 있는데, 우리 친구가 아셔야 될 게 화학과가 약대 편입을 해야 되는 이제 선수 과목을 들을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우리 친구처럼 순수하게 전공하고 싶은 친구들이 좀 피해를 보죠. 경쟁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대체학과를 좀 커리큘럼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전형 1단계 서류 100으로 통과하면 2단계에서 면접을 봅니다. 역시 최장력 기준이 없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주대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작년에 자연계 합격자 평균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내신 평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2.28 등급. 네. 그러니까 교과 성적만으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케이스다. 그렇네요. 근데 이제 올해는 6개 원서 접수 제한이라는 변수도 있고, 네. 그리고 서류로 1단계를 통과하기 때문에 내신을 좀 덮을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구성하신다면 일단 면접까지 한번 가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1단계 그 진단을 좀 긍정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네, 네. 공개된 어떤 수치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우리 학생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 외에 어떤 대학,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예,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 학교 뭐 보충 끝나고 전화도 좀 저녁에 늦게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네. 아마 생각하는 이제 대학의 수위는 좀 이제 상위 대학으로 좀 질문해 주신 것 같고요. 네. 근데 학생이 현실적인 이제 6월 모의 수능을 기준으로 잡고 현실적인 목표 대학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좀 세 개 대학을 화면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세계 대학 추천할 때 첫 번째가 이제 당국대학교 창의적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원서 접수 8월 달에 하고요. 화학공학과 14명 선발하는데 1단계 3배수로 서류 70에 교과 30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내려가면 면접이 70% 되는데, 이게 이제 지난해 그 지원했던 학생부 선이 2.7등급 정도 됐거든요. 네. 우리 친구 한 3.2 정도 되니까 뭐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 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이거는 이제 미래인재 전형인데요. 에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거죠. 원서 접수 9월달 모의수능 끝난 다음에 하는데 면접은 10월 14일 있습니다. 자연계 50명을 선발하는데 일단 가서 이제 학부 배정을 받아야 되고요. 입학사정관이 참여해서 종합평가 1단계 통과하면 2단계에서 면접인데, 지난해 이제 평균적으로 그 통과했던 학생들의 그 학생부가 3등급 초반 정도 됐거든요. 그럼 올해 이제 우리 친구가 내신 성적이 3등급 초반 정도 되니까 이 전형에 좀 도전을 하면 현실적인 도전이 되지 않겠느냐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광운대학교 네. 강원 참빛 인재 전형인데, 이건 9월달에 원서 접수하고 10월 20일날 면접이 있습니다. 자연과학대학에 5명 있고 공과대학에 5명인데 아무래도 자연과학대학으로 가야겠죠. 1단계 3배수인데 교과가 많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서류가 40%, 그다음 통과되면 이제 2단계에서 면접이 50% 반영되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예상할 때 아마 강원도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이제 네. 하시던데, 올해 지원자들의 평균 선이 한 3등급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 중에서 비교과에 얼마나 적합도 높은 활동을 했느냐. 그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학년, 2학년 화학부에서 정말 어떤 그 인터뷰에서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애정이 있어요. 정말 좋아한대요. 그 애정이 있는 것들을 어떤 이제 표면화시키는 작업, 이것만 해주신다면 아마 면접에서는 그 진정성이 통하지 않을까. 네. 그런 강한 느낌을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좀 느꼈던 학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화학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좀 실적으로 자기소개서에 잘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셨어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네, 지금 활동 자료 및 실적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작성하고 정리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어떤 식으로 해야 좀 인상적일까요? 이게 지금 우리 친구가 그 아까 화학탐구 그 프론티어 페스티벌 이것에 계속 그 본선 준비도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게 지금 꾸준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를 뭐 과시하는 형태로 나열하기보다는 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느낀 바, 네. 그 느낀 바를 학업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네. 그리고 졸업 후에는 또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이 역할을 통해 사회 공헌을 할 것인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만 구체화시킨다면, 네. 자기소개 좀 읽어봤는데 조금 약하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그리고 지원하는 대학의 인재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인재상에 부합하는 자소서 작성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올해 부분들은 대학별로 인성을 좀 보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사회성을 보거나 아니면 리더십 활동들을 통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나눔과 배려를 했다는 부분. 아마 그 학부 활동하면서 교회 활동 나간 부분들이 나눔 배려에서 굉장히 그 플러스 점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어필을 하시면
좋은 소리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보고 계시는데 이제 비교과 보시면서도 어떤 조언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학생이 질문한 거에 대한 좀 첨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할 때는요, 사실 이제는 포트폴리오 용어를 참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활동 요약서나 활동 보고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한 가지만 좀 명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두세요. 자료를 쓸 때 나열을 피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나열은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5개, 10개, 7개, 8개 이렇게 나열을 해야 되겠지만 그중에서 우선순위,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 특히 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이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앞에 배치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원서 접수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막바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 말씀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고요. 끝까지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화학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뚜렷한 진로 목표 그리고 관련 활동들이 전공적합 활동과 관련해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 아마 면접까지 가면 좋은 성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교과 선정이 상대적으로 지금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점인 비교과 활동에 대한 학과 연계성 그리고 대학별 인재상에 대한 철저한 탐구를 통해서 자기소개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학별 면접 유형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또 아울러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도록 수능 마무리 공부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해서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대 국제 캠퍼스의 네오노레상스 전형, 그리고 아주대 아주 에이스 전형, 그리고 당국대 창의적 인재 전형,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미래 인재 전형, 그리고 광운대의 광운 참빛 인재 전형 등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3명의 학생에 대한 상담 모두 맞춰봤는데요. 자, 지금 수험생들 앞서 3명의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지금 자기소개서나 여러 가지 서류 준비에 막바지 이제 마무리 작업을 좀 하고 있을 텐데 특히나 이제는 표절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확립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학교마다 표절 방지 시스템 돌립니다. 색깔별로 뚜렷하게 노란색, 적색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표절 방지 시스템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하지 마세요. 네. 예, 조심해야 될 거는 우선은 자기소개서에 정답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답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리 선배들의 자기소개서라든지 좋은 사례들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것을 보는 건 괜찮지만 좋은 것도 좀 보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좋은 것을 보게 되면 그 문구들이 좀 생각나게 되는 네. 포맷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인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또 자기가 좋아했던 글, 봤던 글들을 인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인용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다. 네. 특히나 전문 용어를 남발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많이 그 용어 뒤로 숨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 그 전체 분량 중에 자기의 생각보다 남의 글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네. 그건 인용의 요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시 1차 집중 상담을 주제로 소중한 상담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하귀성 선생님 그리고 박문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진학 입시 상담 노하우가 담긴 책이 있죠. 결정적 코치 지금 수뇌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8월 18일 토요일 교보문고 잠실점에서 3시에 그리고 8월 19일 일요일에는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또 3시에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입시와 진학, 진로에 대한 궁금증 있는 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은 역시 수시 1차 집중 상담을 주제로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D-2일이 되겠네요.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ext. TBS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책에 길을 묻다 저자와의 대화가 방송됩니다. TBS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느지막한 여름 오후, 여기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장을 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남쪽에서 나고 자란 영선 씨와 북에서 온 인숙 씨는 얼마 전 한 가족이 됐는데요. 세터민들의 정착을 돕는 통일 가족을 통해 서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도 좋다. 이렇게 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만드니까 정말 외롭지 않고. 엄마와 함께 남으로 온 16살 은희에게도 언니들이 둘이나 생겼는데요. 언니들은 은희를 통해서 더 큰 세상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면은 좋고 하니까 이런 통일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됐고, 그냥 좋은 친구, 동생, 일단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아서 그건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가족 얻은 것 같아서. 국내 거주하는 세터민들의 수는 모두 2만 4천여 명 선.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다름 아닌 마음의 손길입니다. 여기 와서 우리는 진짜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을 모아줘서 이렇게 허물없이 오가고 음식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 즐겁게 웃고 떠드는 그런 관계는 없었어요. 정말 즐거운 때가 많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만남. 우리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가족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과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심재희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살펴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 정보.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목조리가 하는 공고의로 충명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세계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신개념 수도권 시사 정보 프로그램 시사 매거진 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You know the bed feels warmer sleeping here alone. You know I dream in color and do the things I want.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When I'm alone.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서울에 사는 여성들은 2012년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가운데 미혼, 독신 여성의 수는 15만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무려 96.6%나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 가운데 81.8%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78.4%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고학력, 전문직인 싱글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얘긴데요. 연령에 따른 취업 현황에서도 여성들의 삶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20대보다 30대 취업자가 많은 반면에 여성 취업자의 수는 30대가 되면 급격히 줄어드는데요.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40, 50대가 되면 여성들의 취업률은 다시금 높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40, 50대 여성 취업자의 수가 처음으로 20, 30대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위해 일을 포기했다가 또다시 가족을 위해 일터로 향하는 서울의 여성들. 당신의 꿈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프리포트는 이주민들이 좀 다양한 나라에서 와서 이 자리에서 좀 더 다양한 문화를 소개할 수 있고 또 한국인들하고 접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আমরা কিন্তু এখনো একসাথে চলতে পারছি না. 연습은 함께 가는 거는 연습인데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함께 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근데 누르는 거 아니에요. 때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과 이렇게 조화롭게 소리를 내게 하는 점이 좀 매력적이고 이렇게 방글라데시만의 그런 음향과 음색을 계속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저한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달리는 발전소, 비우는 발전소.
발전소, 끄는 발전소. 우리나라 5천만 개 발전소. 에너지를 절약하는 당신이 대한민국 발전소입니다. TBS